네, 손님이 두 팀이 와가지고요. 밖에서 잠시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. 보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네, 잠시 한 가족이 왔다 가서 중간에 끊었었고요. 뭘 좀 보충하고 싶냐면은 그 손혜원 관련돼서 이런 게 있어요. 딜레마인데 문화재 등록을 만약에 추진을 할 거면은 그 전에 땅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그걸 오픈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재 등록을 한다라는 건 마치 특허 등록하는 것과 같아서 누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특허를 모방하게 되고 특허 등록의 위험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그 레시피 A4 한 장은 숨겨놓는답니다. 결정적인 레시피. 거기엔 3가지 재료가 거기 적혀 있다고 하던데 금고에 보관을 하고 그 키를 뭐 2명인가 가지고 있대나. 그래서 2명이 동시에 열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박물관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등록되기 전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. 뭐 그런 면이 있다라는 점을 예측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이것이 나쁘게 비칠 수밖에 없는 진행 과정이 있다라는 것,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뭔가를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것에서 제가 뭐 하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이 건강 독서 혁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예를 들어서 병원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. 병원 기득권.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해가 비치니까 이게 열팽창을 하면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열팽창하는 소리죠. 병원에서 고혈압 기준을 10년 동안 30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병원은 약이 잘 팔리도록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. 그리고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에도 유리하다 보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한일 역사 왜곡에서 진실을 말하는 일본 학자들이 많지 않죠. 왜냐면은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그 집단에 속해서 그 내부 고발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. 마찬가지로 병원이다 그러면은 병원 내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. 자기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. 뭐 언론이다 그러면 언론은 기업들의 광고비로 먹고 살잖아요.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건설 회사가 나와주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물론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. 그래서 그렇게 내부 고발자가 극히 적은 것과 마찬가지죠. 그 손혜원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그러니까 그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가 병원에 자주 병원에 안 오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.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죠. 아무튼 그 부분 좀 보충하고 싶었고요. 그 다음에 제 그림에 대해서는 또 뭘 보충하고 싶냐면은 제가 이제 20-30호를 지금은 팔고 있잖아요. 근데 갈수록 50호 이상만 팔게 될 가능성이 많고 20-30호짜리 소품이 희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그림 가격이 좀 점차 올라가고 전문 컬렉터가 그림을 사기 시작하면 좀 더 큰 거를 사거든요. 50호 이상을 사게 되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받은 사람이 자기 예상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림을 처음 산 사람들이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마치 사진처럼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더라고요.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거 그대로 나올 줄 알았다. 근데 그림이 바뀌어서 오니까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얘기했는데 뭘 보충을 하고 싶냐면 화가는 옛날 그림을 이산가족처럼 생각을 해요. 시집간 뭐 딸이나 헤어진 형제처럼 생각하죠.
그래서 옛날 그림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는 요즘 그림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옛날 그림하고 바꿉니다. 왜냐면 그게 반갑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요즘 그림은 또 생산을 할 수 있지만 5년 전, 10년 전에 내가 그린 그림은 마치 헤어진 형제와 같아서 그 그림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나는 그 여행지를 이미 떠나와 버렸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선물했던 그림들도 들고 오면은 정말 제가 돈을 주고 사고 싶을 정도거든요. 실제로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. 제가 한 5년 전, 10년 전에 팔았던 것을 제 돈 주고 다시 산 적이 있습니다. 별거 아니지만은 그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. 헤어진 형제와 이산가족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는 최근에 20호, 30호 제 그림 소품을 사신 분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그 최근에 판 그림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. 다시 오면은 최근에 더 잘 팔리고 더 잘 그려진 것과 저는 바꾸고자 할 거란 얘기죠. 옛 추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. 자, 그 손혜원 그 목포 사건에 있어서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. 그러니까 역사는 기념하고 싶은 역사가 있고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. 안 좋은 추억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추억은 기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안 좋은 추억을 기억하지 않으면 좋았던 추억을 기념할 수 없게 됩니다. 항상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죠. 그러니까 아픈 역사가 있는 거리라 할지라도 보존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. 그걸 기억해야지 우리에게 화려한 역사도 있었다. 즉 목포에 있는 일본이 지은 적산가옥을 기억해야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더 기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. 그런 의미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겁니다. 아픈 추억이라 할지라도 기념과 기억의 차이라고 합니다. 그게 이상입니다.